그죠? 자, 1장부터 보실게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는 곧 나오니까요. 좀만 좀 참아주세요. 네. 그리고 제 강의를 2번 이상 들으신 분은 3번 이상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 강의 스타일은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일단은 칠판에 쓰고 이해를 한 다음에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죠? 그 부동산학론이나 학개론이든 뭐 부동산 관련된 걸 막 들으면 막 부동산 능률성의 원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졸리잖아. 우리 지금 자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동산이 뭐냐면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말씀드려야겠네. 자, 부동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게 과학자에 따르면 45억 년 전에 만들었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500년 전에 대한민국이랑 지금의 대한민국이랑 물리적으로는 다를까요? 거의 똑같아요. 그죠? 인간이 개발하고 간척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연적 상태는 50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런 각종 모든 부동산 현상, 문제, 활동 이런 게 다 왜 지금 생겼을까요? 되게 간단하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다시 부동산학은 어떤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마인드 갖고 있어야 돼. 부동산학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잡학에 가까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룬 이 부동산은요. 결국에 인간이 쓰니까 어떤 부동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부동산학 지금 오늘부터 1교시부터 총론 바로 들어갈 건데 부동산학 총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크게 3개입니다. 그 기출에 나와 있는 거 똑같아요. 첫 번째가 부동산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랑 개념과 분류, 부동산 특성이거든요. 그죠? 자, 인간이 부동산을 쓰니까 나오는 모든 활동과 현상, 기타 등등을 다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부동산학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해를 못하고 졸리니까 자, 인간이 부동산을 쓴다. 이것을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 할 거예요. 했죠? 부동산 활동이라 할 거고요. 부동산이 인간한테 주는 효용 이런 것들을 부동산 현상이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4층짜리 건물에 5층짜리를 증축을 했다. 돈을 넣었다. 돈을 넣으니까 임대료가 나오더라. 됐죠? 이렇게 선순환식으로 가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둘 사이에 간극이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왜지? 본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학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부동산 그냥 뭐 땅 아니야? 이런 시절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대표적으로 토지를 독점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동산 활동을 많이 하니까 토지를 독점하더라. 거기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를 하다가 종합해보는 거. 그러면 그래요. 그럼 하나만 토지 독점, 부동산 독점만 얘기 한번 볼까요? 말을 이어서. 부동산 독점했더니 우리끼리 약속. 약속을 좀 고쳐야겠네. 부동산 법률을 좀 제도화 시켜야겠네. 그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활동에 있어서도 투자 규제를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립하다가 나온 게 바로 부동산학입니다. 자, 그럼 부동산을 잘 관리해보자 라고 나온 게 부동산학이에요. 그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계법규 때 지금 국토계획법 배우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도 그런 하나의 부동산 현상과 활동의 이런 간극, 문제에 있어서 나오는 대표적인 법률이에요. 됐죠?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독일의 그 산업혁명 시기에 그냥 이런 법제 같은 게 없고 그냥 막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그 막 10살 안 된 애들 데리고 막 공장 일 시키고 16시간씩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비슷하게도 얘네들이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나눠놨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공장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도 막 난립을 하니까 그걸 지역지구제라 하다 우리나라 받아들인 게 용도지역지구제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 좀 더 자본주의에 가까우니까 그래 니네가 일단 해놓고 허가 받아 해서 나온 게 개발행위 허가라고 우리나라 들어왔고요. 자 이런 거 미국의 UDT 아무튼 미국의 UID 막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게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유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능률성의 원칙이 들어오게 되고요. 있죠? 그다음에 원리,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립이 돼요. 이게 바로 이거를 하는 게 바로 부동산학의 이해 첫 번째 파트예요. 보시면 제1장 부동산 서설 보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이나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의 이해 쪽 보면 부동산학은요 종합과학이고요 응용과학이고요 사회과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면 또 재미가 없다고. 과학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과학은 현미경 보고 막 우주 보고 그것만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정의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분석을 해서요 결과를 뽑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과학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회라는 자가 들어가면 사회과학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사회 현상을요 분석해서 사회적 결과치를 뽑아내는 작업을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예컨대 일반 경제 재화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이 되는데 부동산은 P, Q가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더라. 왜일까? 지역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혹은 개별성이 있기 때문이구나 혹은 동질화가 안 되는구나 기타 여러 가지 결과치를 뽑아내는 건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것들을 사회과학이라고 하게 되고 부동산학은 이 사회과학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 방법 다른 책을 봐도 과학적 접근 방법 종합응용과학 기타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석을 할 때 통계학을 많이 쓰게 돼요. 부동산학에서는. 그쵸?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부동산학에 대한 어떤 문제 나도 다 이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부동산학 원론의 개념인 거고 감정평가 이론까지 끌고 들어오게 된다면 오케이 됐습니다. 자, 부동산학은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인데 나중에 강론에서 어차피 해야 될 거지만 조금 빨리 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감정평가사 되려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고 그러면 감정평가는 왜 생겼을까를 보게 되면 자, 감정평가가 이제 학문은 아니지만 학문이라고 일단 보자고요. 부동산학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겼어요. 인간과 부동산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석을 하기 위해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럼 감정평가는 왜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감정평가는 인간이 똑같이 부동산 쓰는데 부동산 가치를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다시 감정평가라는 게 인간이 부동산 가치를 몰라서 나온다고요. 이게 나중에 2차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인드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과학적 마인드. 경제학이 왜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한정적인 재화를 효율적으로 쓸까 해서 나오는 게 경제학이고요. 부동산학은 다시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학문인데 학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막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러지? 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를 몰라서 나온다고요? 그럼 왜 모를까? 하게 되면 결국에 이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모르게 돼요. 한 3교시쯤에 할 건데 2교시, 3교시쯤에 할 건데 자, 그리고 기출되는 거 보면 부동산 특성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감정평가 이론도 특성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의 종합응용 과학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왜죠? 왜일까요? 종합응용 과학이기 때문에 여러 학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다 땡겨왔다 했죠. 자, 어떤 새로운 학문의 체계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과 어떤 게 비슷한지 같은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기존에 있던 학문이랑 뭐가 다른지 그게 제일 핵심 두 개의 논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학문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걸 끌어온다 했어요. 끌어오는데 부동산 항만의 체계를 만든다 했어요. 그러면 이 체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루는 이 대상 물건이 어떤 놈인지를 밝혀내고 부동산학에서 얘를 다시 재규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출정리에도 보면 부동산 특성이 매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중개사에서도 부동산 특성이 한두 개씩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정확히 더 말할까요? 토지 특성이 왜 꼭 한두 개씩 나오냐면 혹은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거의 매년 토지 특성, 부동산 특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쉬워요. 나중에 이따 하겠지만 고부, 연계, 용동사 이렇게 외우거든요. 특성을. 근데 되게 쉬워요. 쉽고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특성,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 학에서 바라보는 이 부동산 특성을 정립해 놔야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부동산의 특성 이따 하겠지만 부동산 특성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지금 그때까지 지배하고 있던 경제학적 사고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된단 말이죠. 외과를 보게 되면 결국에 전문가, 이 부동산 가치 판단에 있어서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감정평가고요. 그걸 하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입니다. 됐죠? 그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하면 사실 이 파트 쪽이 총론 파트 쪽이고요. 이쪽이 강론 파트 쪽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 지금 입문 강의 때 입문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총론 파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총론이고 그다음에 강론 파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입지론이고요. 부동산학에 대해서 부동산 총론은 뭐냐면 부동산 총론은 이 부동산이 어떤 놈인지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 학이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 학이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산업혁명 시절에 부동산학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겠어요? 경제학적으로 다루겠죠? 했죠? 그때까지 학문이 경제밖에 없으니까 경제학자들 시선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위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입지론 혹은 지대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땅값은 왜 나오는지를 어찌됐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제론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제학자들 시각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부동산 경제론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일반 경제 재화랑 우리가 배우는 MR, MC, 뭐 AR 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 배우잖아요. 그거랑 부동산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가 실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하겠지만 부동산은 공급의 비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만들거나 줄이거나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건물 만드는데 한 2, 3년 걸리잖아요. 좀 큰 거 찍으면. 그렇죠?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것들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부동산 경제론에 가깝고요. 자, 그럼 경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경제에서 중요시하는 게 수요자, 공급자, 그리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시장론입니다. 일반 경제 재화의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은 공공재도 있고 공공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우리끼리 약속에 따라서 관리돼야 되니까 나오는 게 바로 정책론입니다. 됐죠? 정책론. 여러분 뉴스 보거나 네이버만 켜도 나오는 뉴스 쫙 있죠. 뭐 정부는 왜 부동산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나오는 게 정책론. 굉장히 정책적 재화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투자재이기 때문에 투자론도 배우게 되는데 투자의 대상이면서 나중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을 돌린다고요. 돈을 융통한다. 그래서 금융론도 배우게 됩니다. 부동산 금융론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꽃은 디벨롭이기 때문에 개발론이랑 뭐 기타 여러 가지 등 배울 거고 저는 중개론은 안 할 거예요. 중개론은 안 할 거예요. 혹시 몰라서 하는데 저는 부동산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중개론도 학점은 나쁘진 않았어.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강론 파트이고
크게 감정평가론을 할 건데, 아까 뭐라 했죠? 부동산학이 왜 나왔다? 부동산이 뭔지가 궁금하고, 부동산학이 뭔지가 궁금하고, 가치 혹은 가격이 얘는 왜 있을까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길까가 궁금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평가사를 라는 제도를 만들게 된 거고, 감정평가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쭉쭉 보시고, 안 나와요, 시험에. 부동산학의 정의는요, 안 나와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으로서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 맞고요. 인간이 쓰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며,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할 때는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저는 맨 처음에 심리학? 부동산이 심리학이랑 뭔 상관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심리학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도 심리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혹시 매매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매매는 없으시고 임대는 많이 해봤겠지. 그죠? 심리학이 있어요. 호가? 부동산 가격은요,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호가의 선물이거든요. 쇼부의 선물이에요. 쇼부에서. 그럼 진짜 눈치 게임도 해야 되고, 그렇게 눈치 싸움도 해야 되고, 진짜 심리학적인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회가, 방과로 1번 사회가, 실천과, 맞죠? 그리고 밑에 각주 보면 토지계량물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 감정평가 이론을 조금 선행하신 분이라면 토지계량물이랑 토지건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네, 응용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다가 포커스입니다.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부동산의 여러 측면과 복합 개념인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합 기출 지문에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합 개념이랑 복합 부동산은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다른 개념. 아시겠죠? 자. 목차만 보게 된다면 부동산학의 여러 측면과 복합 개념이고, 부동산은 반가로 1번에 물리적으로 봐야 되고요. 넘길게요. 경제적으로 봐야 되고요. 법률적으로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논점인데,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당연한 거 아니냐를 할 거니까 복합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4개로 나누지만 정확히 2개로 나뉜 다음에 4개로 나뉩니다. 학교에 법학원 건물 있죠? 우리 학원 강의 들으러 딱 와요? 뭐가 있어요? 건물 외형 있죠? 외관. 회색 있고 1층에 맛있는 하남 고깃집 맛있더라고. 거기 있고 편의점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냥 그 자체, 그걸 우리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기 이전에 부동산의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옆학원 바라볼 때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학교 옆학원 학원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학원을 살 거야.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학교 옆학원 지금 여기 사장님한테 이 사장님 매도를 나한테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건물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복귀 때 배우겠지만 등기를 그냥 왔다 갔다 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볼펜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동산이잖아요. 펜을 주고 2,000원 받고 수수가 되는 재화인데, 부동산은 수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등록을 요하는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등기 필증이랑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우리 관념적으로 부동산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몇 장의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걸 추상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를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있어요. 자, 그러면 유형적 측면을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말하자면요, 이걸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됐죠? 네, 두 번째, 방금 말한 거를 우리가 등기라고 법적인 제도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보면 첫 번째 4페이지 보면 물리적 측면부터 볼게요. 자, 부동산학의 여러 측면과 복합 개념 읽어보시면 그냥 다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부동산을 둘러싼 재반 요인은 크게 유형적인 측면과 무형적인 측면을 나눠볼 수 있다. 유형적인 측면이란 인간의 눈에 비치는 부동산의 물리적 측면이고, 무형적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법률, 사회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유형적 측면과는 달리 관념적으로 인식되는 특징이 있다.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생각하면 돼요. 맞죠? 화북개업학원 건물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도 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 있고, 돈이 되는 물건이니까 경제적인 것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회적 개념도 있겠구나. 끝! 이거 이해하는 거 별로 안 어렵죠?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법적 측면도 있고요, 경제적 측면도 있고, 사회적 측면도 있는데,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냥 써두세요. 아직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감정평가 총론, 감정평가 나중에 감정평가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황, 평가랑 임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동산 활동을 임장화시키는 측면이 강해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 왜일까요? 자, 임장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을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거나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된다 그래요. 현장에 가봐야 된다. 등기 대장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3층 건물밖에 못 짓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막 4층으로 불법적으로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으로 등기로는 1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 가보면 지하 1층인 경우도 있어요. 1층이라 되어 있는데 반지하인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이랑 법적 측면이랑 안 맞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볼 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봐야 하는 뜻이보다 바로 이게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일치 가능성. 근데 이거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1차에는 안 나와요. 그냥 불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물리적 측면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자, 물리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부동산 활동이 있어. 임장 활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자, 예를 들면 토지, 공축, 공학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물리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의 개념이고 임장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즉 직접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문서로서는 부동산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가봐야 돼요. 이게 벽만 해도 이 벽이 재질이 뭔지를 봐야 되고, 하다못해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인지 그냥 에어컨 쓰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요즘에 1층 카페 가면 인스타 감성적인 거 있잖아요. 막 내부 인테리어 안 하고 벽체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자, 오늘은 되게 재미없어요. 제일 노잼이야. 제일 노잼이고 재미없는 거를 재밌게 만들기 아직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최대한 재밌게 해볼게요. 경제적 측면 있죠. 이건 무형적 측면인데 부동산도 경제 재화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나오고요. 수요랑 공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법률적 측면 이게 중요한데 부동산은 법률적 재화예요. 법률이라 하면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요. 법이라 하면요 그냥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이 강한 게 우리나라가 강한 게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가 좀 강하긴 해요.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이 강하고 여러분이 국토계획법의 민법이나 부동산 공법 몇 개 있어요. 국계법, 가액공시법,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구지적법, 공간측량수로지법이죠. 그 다음에 구구재산법, 건축법, 등기법, 도시정비법, 동안채권법인가요? 이렇게 있죠? 나 어떻게 알겠지? 아무튼 되게 많네 법이. 더 많은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조금 철학의 영역인데 이게 국가 철학의 영역인데 내가 내 돈 주고 내 땅에 건물 올리는데 이 건물이 망하던 말든 국가가 뭔 상관이야? 라는 마인드를 보게 된다면 내가 내 땅에 100층을 짓던 1000층을 짓던 10층을 짓던 1층을 짓던 내가 내 땅에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가 그렇게 해버리면
되게 미관도 안 좋아지고 일조권 문제도 생기고요. 굉장히 부실 건물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규제가 아예 없으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막 지구라튼이 나오는 막 지역지구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약속, 2종 1주는 요만큼만 지우고 1종 1주는 요만큼만 찍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극강 부동산 법률적 규제의 가장 최고봉이 바로 여러분 2차 때 엄청난 곡소리 나면서 배울 보상입니다. 내 땅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잖아. 사유재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공익이 우선하면 가져간대요. 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 삥 뜯는 거잖아. 나쁘게, 진짜 나쁘게 말하면 삥 뜯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신고 왔다가 삥 뜯기는 거야. 내 건데? 막 이래버리는 거지. 대신 돈 줄게. 이래버리는 거 진짜로. 그래서 보상복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거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요. 그죠? 사실 제가 조금 비유를 조금 그렇게 했지만 되게 공익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절차가 까다롭고요. 돈 문제가 까다롭고요. 불복이 까다로워요. 그쵸? 이게 최고봉인데 이거 나중에 실무 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뭐 주거, 문화, 뭐 토지 공개념, 이거 사회적 측면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보상에 좀 더 가까운 내용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字 2번 살짝 보고 1교시 끝낼게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분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아까 뭐라 했죠? 부동산 현상. 부동산이 인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부동산 현상이고요. 재미없어요. 부동산 활동, 인간이 부동산 쓰는 걸 부동산 활동이라 합니다. 끝. 별거 없죠. 부동산의 연구 분야와 접근 방법. 이거는 제가 간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민법 배우시죠? 민법 언제 처음 만들어졌어요? 민법이요,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62년도인가? 그럴걸요? 맞아요. 62년도. 62년도에 민법이 생겼는데요. 민법이 만들려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타고 일본의 법을 많이 갖고 왔단 말이죠. 10년 전만 해도 한자로 되어 있는 법 되게 많았어요. 근데 부동산학은 그러면 언제 들어왔을까를 보게 되면 부동산학이 맨 처음 나온 게 1904년 그나마 나온 게 AI라고 해서 미국에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영미법이 아니지. 영미 쪽에 이제 영미 팀장 영미 쪽 하다 보니까 영미 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학문이라는 게 좀 자리 잡혔어요. 왜냐면 경제학자도 그렇고 다 죄다 유럽 아닌 미국이잖아요. 시카고 학판이 나중에 배울 건데, 미국에서 영미 쪽에서 받아보는 부동산에 대한 시각은 얘는 결국 달러요. 돈이 되냐? 이 부동산이 돈이 되냐? 궁금한 거. 개발업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신대륙을 개척해야 되다 보니까 개척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부동산이 일찍이 조금 개발의 대상 혹은 만들어서 팔아야 할 재화의 대상이 됐어요. 근데 궁금한 거야. 재화의 대상인데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굉장히 옛날부터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생겼고요. 별거 없어요. 부동산학에 대한 뭐 깊은 고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잘 만들어서 어떻게 잘 팔지. 이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부 애들이 들어가서, 일부 애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이제 지들 거를 만들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애들이 영미 쪽에 부동산학 마인드를 갖고 왔는데 개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히 지가 상승 시기에, 일본 거품 경제 시기에 어떻게 하면 토지를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잘 파는 것과 동시에 관리를 어떻게 제도화시킬까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오게 됐고요. 당연히 한국도 일본의 이 부동산 마인드를 갖고 오게 됩니다. 한 60년대쯤에요. 그 다음에 갖고 되면서 이제 서울대학교 김영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쫙 갖고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80년대 미국에서 곧바로 이제 갖고 오기도 해요. 이거 한국으로. 제 스승님이 안정근 교수님부터 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계로 가게 되는데, 이게 알 필요가 있냐? 알 필요 전혀 없어. 1도 없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고, 부동산학 제 서브 책에서도 굉장히 헷갈리실 거고, 하다못해 중개사 기본서를 봐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식 부동산 마인드랑 미국식 부동산 마인드가 섞였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섞이면 어떻게 어렵냐면 단어가 달라요. 개별 요인, 개별적 재특성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건가? 막 이래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중간중간에. 그래서 얘네는 좀 제도적인 게 굉장히 크고요. 법이죠. 국토계획법. 느낌부터 되게 일본스럽지 않아요? 갱지 막 이래버려. 오, 갱지가 뭐지? 왜 이래. 일본식 마인드. 얘는 좀 미국 쪽은요 뭔가 조금 더 캐피탈에 자본에 좀 가깝습니다. 좀 자유주의 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감자평가 실무나 이론하실 때 수익 방식 쪽에 방점을 찍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의 방점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왜 말씀드렸냐? 접근 방법 있잖아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접근 방법. 시험에 안 나오는데 넘겨볼게요.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2개만. 6페이지에 양가로 1번 종합식 접근 방법이 종합식 랑 4번의 법제도적 접근 방법. 이 2개가 조금 일본에 되게 가깝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 넘겨보면 7페이지에 의사결정 접근 방법. 야, 부동산을 접근하는 방법은 의사결정.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좀 되게 시장적 사고잖아요. 이 접근 방법이 좀 미국식에 가깝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 파트는 노잼, 내가 봐도 노잼이야.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